우리는 언제 진짜 나로 존재할까요? 일할 때일까요? 쉴 때일까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놀고 있을 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일할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껴요. 성과를 낼 때, 사회가 나를 인정할 때 진짜 내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일을 멈추면 나도 멈춘 것 같은 두려움. 놀면 죄책감이 들고 쉬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감정. 그게 바로 현대사회의 병입니다. 일의 신에게 지배당한 삶.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존재 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기보다 일하는 존재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의 M가 아니라 나는 일한다의 워크로 자신을 정의하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진짜 인간다운 행위는 일이 아니라 놀이에 있다고. 왜냐하면 놀 때 우리는 목적이 없고 평가도 없고 시간의 압박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 순간만큼은 성과를 위한 나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떠올려 봅시다. 모래성을 쌓다가 무너지면 웃고 다시 쌓고 또 무너지면 그냥 바라보는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성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그 순간을 존재의 진정한 시간이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점점 노는 법을 잊어가며 살아가는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하이데거의 시선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보다 놀이가 더 인간다운 행위일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이데거는 인류의 근원적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에 평생 몰두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존재를 자각하는 존재, 즉 현존재 DASEIL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삶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현대 사회가 이 본질을 완전히 잃었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잊고 일에만 몰입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존재 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일은 인간을 사회 시스템에 맞추기 위한 기능적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일 속에서 평가받고 비교되고 결과로만 존재가 증명됩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 기준이 인간을 정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존재를 체험하는 유일한 존재다. 그가 보기에 놀이는 존재의 회복입니다. 놀이는 효율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유롭죠. 놀 때 인간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세계 내 마이너스 존재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존재를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은 성과가 아닌 체험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일 중심의 삶은 도구적 존재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존재로만 자신을 정의하죠. 하이데거는 이것을 존재의 타락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존재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 회복된다고 봤습니다. 놀이는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내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인 셈이죠.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이 하이데거의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놀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쉬면 불안하고 놀면 죄책감이 들죠. 심지어 휴가를 가도 생산적인 휴식을 계획합니다. 요가도, 톡서도, 심지어 명상조차도 자기계발의 일부로 소비됩니다. 이제 놀이는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있게 놀았다가 아니라 유익하게 놀았다가 되어야만 가치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변합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멈추면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만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말대로 존재를 느끼는 능력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한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가족은 아빠는 열심히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피로와 공허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문득 느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이 공허할까? 그때 그는 이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 망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반면 아이를 봅시다. 놀이터에서 흙을 만지고 아무 이유 없이 웃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생산성도 없지만 존재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존재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놀이의 시간은 진짜 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성과도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의 흐름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존재의 시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존재를 느끼려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놀이는 멈춤의 철학입니다. 성과와 목표를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를 음미하는 행위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목적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일을 떠나 아무 이유 없이 걷고 앉고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에는 효율이 없어야 합니다. 효율이 개입되는 순간 놀이는 다시 일이 됩니다. 둘째, 결과를 포기한 놀이를 해라.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되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몰입하고 즐기는 그 순간이 바로 놀이의 본질입니다. 셋째, 자기 존재를 평가하지 말라. 놀이는 평가가 없습니다. 잘 놀았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묻지 않아야 진짜 놀이가 됩니다. 넷째, 시간을 잇는 행위를 찾아라. 하이데거는 시간성을 존재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존재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존재의 본질에 닿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놀면서 자신을 다시 만나라. 놀이는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하는 여행입니다. 일이 세상을 위한 행위라면 놀이는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놀 때 우리는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하이데거는 이 상태를 존재의 회복이라 불렀습니다. 인생은 진지하게만 살아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느끼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성과가 아니라 몰입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 몰입의 순간이 바로 놀이의 시간이죠. 결국 인생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진심으로 놀았는가? 우리는 너무 오래 일과 성공으로만 자신을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다운 삶은 일에서가 아니라 놀이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포장하며 삽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CEO다. 나는 작가다. 모두 역할놀의 이름이죠.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런 이름은 진짜 나를 가리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지만 그 일 없이는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존재 망각의 징후입니다. 일을 떠난 나는 낯설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퇴직 후에 무너집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인간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놀이야말로 인간이 본래의 존재로 돌아가는 통로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무의의 행위, 즉 목적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이데거는 무의의 상태에서 인간은 존재의 리듬과 다시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그 리듬은 자연의 시간과 닮아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해가 뜨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도 억지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되어가는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놀이는 단순한 여가나 오락이 아닙니다. 놀이는 존재의 리허설 혹은 삶의 진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세상이 요구하는 행위라면 놀이는 내가 나를 경험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몇 시간 일하면 지칩니다. 그 차이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놀이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일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자유의 행위이고 일은 의무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자유는 바로 이겁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의 상태. 그 하고 싶다의 순간이 바로 인간이 가장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일의 노예로 만들었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피로를 참으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이데거는 묻습니다. 그대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일에 사로잡혀 있는가? 일에 사로잡힌 인간은 세상을 도구로만 봅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조차 이익의 구조로 재단하죠.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까? 이 관계는 생산적인가? 모든 게 기능적입니다. 이런 사고는 결국 인간의 존재를 도구화시킵니다. 반면 놀이 속의 인간은 존재를 위한 존재로 되돌아갑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없기에 진실합니다. 놀이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고 비교의 욕망에서 벗어나며 나와 세상이 하나로 녹아드는 경험을 하죠. 그때 인간은 비로소 존재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이데거의 제자이자 시인 리르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진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는 것이다. 그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시로 풀어낸 셈이죠. 놀 때 인간은 인생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아름답게 존재합니다. 놀이는 그래서 철학입니다.
생각해보면 철학도 일종의 놀이입니다. 하이데거, 플라톤, 니체 모두 왜 사는가, 무엇이 진짜인가를 끝없이 묻는 놀이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철학은 노동이 아니라 사유의 놀이였죠. 진리를 향한 놀이, 존재와의 대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일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놀이는 인간을 구원한다. 놀이는 인간을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되돌립니다. 놀이가 없는 삶은 정확하게는 기계의 삶입니다. 멈추지 못하고 스스로를 작동시키는 존재. 그런 삶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 의미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좀 놀아야겠다. 하지만 그 말은 대부분 다시 일하기 위해 잠시 쉬자는 의미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일은 잠시, 놀이는 영원이다. 진짜 놀이는 삶의 본질이자 존재의 태도입니다. 그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논다는 건 존재를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참 잘 놀다 간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진지함이 아니라 놀이 속에서 완성된다.